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 마제스터 전문가의 투자의 기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출발해 볼까요? 예, 자, 오늘은 박스권 하단과 달리는 말. 박스권 하단과 달리는 말. 박스권 이 표현은 여러 번 써주셨고 달리는 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을 풀어주시죠. 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박스권 하단이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이 박스권 하단이다. 그리고 대형주의 박스권 하단과, 그리고 달리는 말은 일단 지금 오늘 테슬라의 이제 시간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소재 관련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 우리 시장부터 한번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지금 359포인트이죠. 예. 자,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는 얘기는 시장도 지난 1월 말, 그리고 3월 중순경,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이제 삼중바닥의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오늘 21선까지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강한 물량은 아니지만 외인들의 연속적인 매수,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연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은 박스권 하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려면, 오늘 보게 되면, 자, 이 거래소 시장이 2,729포인트 선인데, 오늘 기관들이 한 1,400억 매수에 외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투자 심리가 유입되려면 일단 기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21선 돌파, 우리가 좀 중심선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932포인트 선인데, 자, 일단 단기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21선의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 자체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자, 오늘 삼성전자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시간 투자를 하는 구간이다. 지금 매도 자리가 아닌 오히려 이제 매수 자리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도 이제 68,000원 선이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자, 화요일 시장부터 해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쪽에서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우리가 뭐 단기간에 20%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시간 투자를 좀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이 하단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어떤 그 테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는 말, 그러니까 가는 쪽이고요. 하지만 대형주는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닝 시즌이죠. LG에너지솔루션 뭐라고 말씀 좀 드렸죠? 자, 지금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한 10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냥 비추세 국면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모습이죠? 박스권 상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망의 자리, 빠지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이 현대차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83,500원 선. 계속 말씀 좀 드렸던 자리이고요.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자. 그리고 사실 기아차는 추세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인트는 단기 매도 관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눌렸을 때 매수.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렸었을 텐데, 자, 카카오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요. 카카오가 지난 1월 말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라스트 찬스에서 방송을 했었을 때 10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하고, 대형주는 대응을 해야겠고요. 자, 달리는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오늘 테슬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테슬라 차트인데, 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4월 초까지 자, $1,150 선, 자,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액면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 마감이 4.96%대 시간에서 4% 이상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소재, 2차전지 소재 관련 섹터들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우리가 에코프로비엠하고요. 그리고 LNF, 그리고 첨보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1등주와 2등주, 에코프로와 LNF는 매수 관점이다. 계속 추세를 유지하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난 이 자리예요. 자, 거래가 터진 자리, 그러니까 지난 4월 8일에 장중 14%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추세 꺾이는지 보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3%의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난 3월 중순경에 18만 원, 19만 원 내려올 때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고 대량 거래가 단기 터질 때 일단 단기 관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은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저 가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별 종목에서 오늘 이제 원전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자, 지난 말씀을 좀 드렸죠. 예, 바닥권 그러니까 3,000원 이하 4,000원권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9,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9,000원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떨어지고 오늘 올라오는데 자, 요게 우리가 국내 정책이죠. 이제 5월 10일이면 정권 정책주들 이슈가 되죠.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 보시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단기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FOMC예요. FOMC가 5월 3일에서 4일입니다. 다음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쪽에서는 어닝 시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경제 지표를 우리가 염두로 좀 유념해야 되는 건 FOMC가 이제 다음 5월 3일에서 4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QT라든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예, 양적 긴축의 어떤 규모 그리고 예, 금리 인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오늘 21선 코스닥 시장 쪽과 코스피 시장 쪽에서 21선이 돌파를 했을 때 수급이 강하게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지금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대다수 있고 그리고 또 달리는 말은 계속해서 좀 타서 있자. 대표적으로 LNF를 좀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꾸준히 올라타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할 만한 그런 달리는 말 좀 더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는 말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이 뭐 두 종목 그냥 종목이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한 투자자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일단 무조건 단기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계속 끝까지 그죠 21선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확인 매매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뭐 다음 주도 화요일 날 또 방송 좀 또 하죠. 예, 마저스 투자 기술을 하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가는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잡고 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개별 종목 섹터 같은 경우는 신흥종합개발 우리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걸 우리가 좀 관심권에 좀 보고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사료 관련주들 뭐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는 이런 개별 급등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주와 지금 시장의 어떤 섹터의 그 매매 포인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던 달리는 말에서 이제 전략들 제가 지금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소형 건설주들을 보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신 거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 보게 되면 신흥종합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뭐 특수건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 일단 계속 좀 중심선상에 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권에서 지금 가격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정권주들 이제 사실 지난 우리 대선에서 이 정책주들이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어느 그 대선 종목들보다도.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주들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주들을 잘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좀 더 많이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